이게 다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국민한테 내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통합하려던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돌아보게 된다. 훨씬 박력 있게 나갔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로 가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주에 상한가로 꼽으시더니 바로 하한가로 너무 등락폭 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굉장히 박력 있게 이제 통합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좀 있다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느 정도 내줘도 되거든요. 약간 보면은. 통합 반대파한테. 이거 통합 반대파는 지금 합의위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시켜 주시오.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서류상 정리해 주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의위원을 했을 때 뭐 그게 뭐 절차상으로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바른정당이 생겼을 때도 보면은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을 안 내보내줘가지고 이제 얼마나 서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까? 지금도 안 내보내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안에 뭐 국민의당 안에서 의석수가 뭐 3석 있고 4석 있고 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서 분란이 나고 대중적으로는 그냥 깔끔하지 못하는 일을 주지. 반대로 오히려 이제 통진당이 이제 정의당에 갈라질 때는 서로 그냥 합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처럼 이제 서로 제명해주는 형태로 합의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기계 꺾였다. 통합의 기세가 꺾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알지만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분과 같이 일해봐서 알지만 협상이 안 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돈 의원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해주지 않으려면 해주지 마요. 나 그냥 그대로 계속 내 의정 활동 할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님 뭐 사실 뭐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 되게 좋으신 분이 사회 봉사하는 의미로 국회의원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의위원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뭐 조정기간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주의 숙려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래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야 통합의 명분이 생기고 또 이후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머릿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남는 분들,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못 꾸려야만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것 또한 이제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이런 데서 끊임없이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이혼할 때도 이자료도 줘야 되지만은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남자들을 이혼할 때 가장 최악의 남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가 또 나타나니까 한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쿨하게 보내줬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돌파해서 갈 뭐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중에서 나오는 이렇게 뭐 덧셈의 합당,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합당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보면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럴 줄 알고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선뜻 그러면 나가실 분 나가시죠 이랬으면요. 오히려 통합 반대파가 머쓱해져요. 당황해요.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 더 붙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런 원래 모양을 생각하면서. 남녀가 사귀다가도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러면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진짜 안 놔주는 이제 집착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오히려 상황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된다. 그나저나 이준석 위원장 오늘 김세현 의원이 탈당 공식 발표한다면서요. 바른정당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뭐야 이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정치 이제 보좌관들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탈당하는 거 맞죠 오늘? 탈당이라기보다는 통합 불참 선언이 아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통합 불참 선언이 내나 탈당이죠. 뭐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말의 표현의 차이인데.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뭐 남경필 지사나 김세현 의원이나 이거 뭐 검수저 중에 검수저 아닙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비바람 불고 뭐 참 이런 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높게 가져왔지만은 와보니 현실이 아니니까 뭐 비닐하우스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다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국민한테 내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통합하려던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기 이 길이 맞나 때문에. 돌아보게 된다. 훨씬 박력 있게 나갔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저는 안철수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해온 방식이
편한 길로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척하면서 네. 통합하면서 막 흙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갈 수. 근데 원래 그래서 이제 유리온실이라 생각하는 비닐하우스로 돌아가는데 예. 가보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도 곳곳에 찢어지고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따뜻한 비닐하우스는 아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원래 그 몇 명이 하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분위기가 이제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랑 합당 논의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자유한국당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날부터 모든 힘을 기울여가지고 그걸 방해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김세현 의원이 왜 나가는가에 대해서 두 분의 저 원인 분석은 다르지만 누구까지 나갈 건가? 요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김세현 의원, 이학재 의원, 남경필 지사 다 나갑니까?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변 인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예. 뭐 지역구에서는 나가라는 얘기가 많다 그러고 한국당으로.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주변 보좌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학재 의원한테 이제 좀 말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말리고 있고 아직 고민 네. 중 이학재 의원. 그럼 원희룡 지사요. 원희룡 지사는 이제 이거 약간 걔가 다른 게 이제 원희룡 지사 진짜 가까운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예. 나가는 것과 별개로 그 제주도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선거 치르는 건 필패라고 생각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른 정당에서나 자유한국당에 가나 예. 선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그러면 2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나가서 지역구 위원장을 분명히 꿰차야 되거든요. 하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게또 있네.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도지사들은 당장의 선거가 눈앞에 닥치는 거죠. 예. 그러나 도지사들은 뭐 남경필과 원희룡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뭐 남경필 지사도 어렵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워낙 뛰어난 슈퍼스타였는데 예, 예. 실제 뭐 도지사 해보니 뭐 그 슈퍼스타의 자질이 바로 도중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흔히 이게 큰 인물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기대해서 예, 그런 예. 분들을 뽑지만 예. 해보면 뭐 아이고 작은 인물보다 더 못하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당 선택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이 이 시그널을 몇 번 보냈습니다. 네, 예를 네. 들어 청년팬인데 예를 들어 뭐 박지원 대표부터 시작해서 네. 약간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통합에 참여할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진작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통합하면 그래 숫자가 많은 게 좋지 않았어.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이 통합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안철수 대표 당신께서도 보면은 당내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다가 힘들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통합된 당에서도 본인과 정체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하한가 통합에 자꾸 이러면서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하셨어요. 통합을 지지한다면 예. 전당대회색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과반 이상에 참석하게 하고 통과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난관이 있어요. 절차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화끈하게 좀 합의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호남 신당 만든다고 지금 뭐 거의 창당 준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개혁신당 가칭. 예. 그렇죠. 개혁신당 기획단위가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심리적인 기혼을 완전히 네.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비례 3명 네. 이제 보내달라. 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례. 아니 근데 문제는 네. 그 당권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은 비례 3명을 보내주더라도 안 나간다. 저기 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보내주면 되죠. 아니 그 박지원 대표 측은 네. 자꾸 교섭단체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한번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안철수 유승민 통합당이고 네. 저기는 박정천 당이에요. 네. 어디가 미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그 두 개 당이 있는데 네. 호남에서는 이분들이 더 선전할 수도 있죠. 호남에서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주 어머니 그런 거예요. 호남시당 나 안 간다. 네. 그러니까 막상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또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측도 교섭단체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여기 3명을 보내준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지.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면 되죠. 나가는 게 확실하면 내가 볼 때는 타협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측도 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나간다고 선언을 하고 그건 이미 그러면- 선언했어요. 아니, 교섭단체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교섭단체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따로 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근데 말이 자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딱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 이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의 이혼 해주면은 저기 탈당하려고 하는 그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숫자가 3명이 줄어드니까. 아니, 사실 2명이 줄어들든 3명이 줄어들든 양보다 질이에요. 이 통합당은. 근데 그 한철수 대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서.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손해만 보고 저쪽은 탈당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탈당을 하는 게 확실한 담보만 주면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탈출구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국민의당 얘기는 제가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그 자세히 들어보겠고 그게 바른정당 내일 나오시나요 박지원 대표? 내일 모레 나오십니다. 아, 그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라도 어떻게든 네. 나가는 게 확실하면은 아니 그냥 깔끔하게 자기 색깔 경쟁하는 게 낫지. 자기 당 만들어서 그쵸. 자기 노선 가고 우리는 우리 노선 가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 합당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사이즈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게 싫은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아 물론 좋지는 않죠. 예.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이다. 큰 대세에 있어서 물론 교섭단체라도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섭단체는 넘고 교섭단체 넘는 상황에서 뭐 몇 명 차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안고 가면 계속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귀찮게만 하지. 바른정당 그러니까 이 통합된다고 전제하고 그 당에 예를 들어서 거기 반대하던 의원들 소속돼 있어봐요. 자기들은 이 당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끌려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대표 생각은 조금 더 설득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끝까지 하면은 내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합당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설득할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쪽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 설득은 이미 지인장이 물 건너갔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당 얘기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왜 갑자기 뻣뻣하게 나오십니까? 아유 나는 사실 합당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합당하겠다는 말을. 유승민 대표가 뻣뻣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유승민 대표의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 정말 이번에 유승민 안철수 둘이 막 이렇게 밀당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스릴도 느껴요. 왜냐하면 딱 이거거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원칙이에요. 통합이 곧 원칙.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돼. 네. 원칙 있는 통합. 요 워딩 좋네요. 네, 딱 요게 지금 대립하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깔끔한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승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원칙대로 간다 나는.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박지원, 정동윤, 천정배는 싫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거기하고 노선이 안 맞다는 뭐 거예요. 대단한 원칙도 아니에요. 큰 원칙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확인한 거야. 박지원 대표도 유승민하고 나는 색깔이 다르다. 다르죠. 두 그렇지. 분이. 예. 서로 그거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승민이 있는 당에 나는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유승민 대표도 그 박지원 대표하고 몇 분 따라 들어오는 거는 난 싫다. 이건. 그러니까 딱 그 박지원 대표요. 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몇 분이죠. 박지원 대표 딱 한 사람만. 글쎄 정동영, 천정배는 포함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안 물어봤어요. 두 분은 조금 아직 이렇게 부각이 잘 안 돼서. 근데 박지원 대표는 확실하고. 네. 근데 서로 같이 안 한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 따로 가면 돼요. 그 양반 털고 와라 첫 번째.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소위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 정강 정책이 들어갈 수 없고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햇볕 정책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니까 소위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이 구태 햇볕하고 혁신 햇볕이 있는데. 왜냐하면 햇볕이 지금 20년 넘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햇볕론자 중에도 이 스펙트럼이 갈리고 저도 햇볕 정책 부정 안 해요. 저는 햇볕도 발전적으로 이제 더 훨씬 어쨌든, 새롭게. 근데 아무튼 이제 유승민 대표가 볼 때는 구태 햇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근데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정강 정책에 햇볕 정책 얘기 계속 하지 말고 아니 보수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내가 토론을 했는데 네. 개혁 보수하고 개혁 중도까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 밑으로 끌고 들어와 이게 아니야. 안철수 대표 보고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이게 아니고 그냥
구태햇변만 같이 못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해 이제 호남 분들 우리가 햇볕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6.15 14 인정을 해요. 우리 강령에 돼 있어요. 유승민 대표도 동의한 강령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통합당이 되더라도 6.15 14는 존중하는 인정하는 걸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한국당처럼 전면 부정하는 정당 결코 안 될 겁니다. 그건 뭐 옛날 수구 냉전 정당인데. 보자고요.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북한 대표단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방점 어디 찍었냐면 북한 대표단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방점을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올림픽 참가만으로 되겠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방점을 북핵 문제에 찍으셨고 북한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지만 평창 올림픽 참가도 대단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접근이. 그거를 뭐 유승민 대표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뜻은 내가 맨날 회의를 한다니까 토론을 하고. 내가 그래서 평창 올림픽 오는 거를 반대하냐. 그걸 반대 안 해요. 물론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려가 있다는 거지. 알겠는데 제 말은 우려가 지금 뭐냐면. 해소가 됐고. 이걸 무슨 해석할 만큼 복잡한 얘기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북핵 문제인데 평양 올림픽 참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 나와서 직접 해명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유승민 대표는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이제 바른정당의 대표인 유승민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으로 북핵 문제 해결까지 쭉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서로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유승민 안철수의 차이는 유승민 하태경 차이보다 작아요. 내가 유승민 안철수랑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이래. 유승민 안철수 하태경 박지원이야. 이라기보다는 통합 불참 선언이 아마 통합 가깝지 불참 않을까라는 선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통합 불참 선언이 내나 탈당이죠. 뭐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말의 표현의 차이인데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뭐 남경필 지사나 김세현 의원이나 이거 뭐 검수저 중에 검수저 아닙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비바람 불고 뭐 참 이런 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높게 가져왔지만은 와보니 현실이 아니니까 뭐 비닐하우스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다 충격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국민의당 내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통합하려던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기 이 길이 맞나 때문에. 돌아보게 된다. 훨씬 방력 있게 나갔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저는 안철수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해온 방식이 편한 길로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척하면서 통합하면서 막 흙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갈 수. 근데 원래 그래서 이제 유리온실이라 생각하는 비닐하우스로 돌아가는데 가보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도 곳곳에 찢어지고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땄죠. 이게 다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국민의당 내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통합하려던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기 이 길이 맞나 때문에. 돌아보게 된다. 훨씬 방력 있게 나갔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로 가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주에 상한가로 꼽으시더니 바로 하한가로 너무 등락폭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굉장히 박력 있게 이제 통합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좀 있다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느 정도 내줘도 되거든요. 약간 보면은. 통합 반대파한테. 이거 통합 반대파는 지금 합의위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시켜 주시오.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서류상 정리해 주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의위원을 했을 때 뭐 그게 뭐 절차상으로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바른정당이 생겼을 때도 보면은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을 안 내보내줘가지고 이제 얼마나 서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까? 지금도 안 내보내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안에 뭐 국민의당 안에서 의석수가 뭐 3석 있고 기간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4주의 숙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래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야 통합의 명분이 생기고 또 이후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머릿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남는 분들,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못 꾸려야만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것 또한 이제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예,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이런 데서 끊임없이 키워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이혼할 때도 이자료도 줘야 되지만은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남자들을 이혼할 때 가장 최악의 남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가 또 나타나니까 한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쿨하게 보내줬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돌파해서 갈 뭐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시중에서 나오는 예. 이렇게 뭐 덧셈의 합당, 예.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합당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럴 줄 알고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선뜻 그러면 나가실 분 나가시죠 이랬으면요. 오히려 통합 반대파가 머쓱해져요. 당황해요.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 더 붙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건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런 원래 모양을 생각하면서. 남녀가 사귀다가도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러면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진짜 안 놔주는 이제 집착남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오히려 상황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된다. 그나저나 이준석 위원장 예. 오늘 김세현 의원이 탈당 공식 발표한다면서요. 바른정당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예. 뭐야 이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정치 이제 보좌관들 예.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탈당하는 거 맞죠 오늘? 탈당 더 내서 있고 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서 분란이 나고 네. 대중적으로는 그냥 깔끔하지 못하는 의미를 주지. 반대로 오히려 이제 통진당이 이제 정의당에 갈라질 때는 서로 그냥 합의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처럼 이제 서로 제명해 준 형태로 합의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기계 꺾였다. 통합의 기세가 꺾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알지만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네.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분과 같이 일해봐서 알지만 협상이 안 통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돈 의원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해주지 않으려면 해주지 마요. 나 그냥 그대로 계속 내 의정 활동 할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님 뭐 사실 뭐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 되게 좋으신 분이 사회 봉사하는 의미로 국회의원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진짜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의 이혼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예. 뭐 조정